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삼황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3편으로 류순 감옥의 선비와 사무라이들 제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거사의 책임을 물어서 류순 감옥에서 5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공무원과 군인들, 그 당시에는 헌병들이 간수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사무라이 정신이 강하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 공무원과 군인이죠.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공무원과 군인들이 안중근 의사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인품에 감화되는 그런 이상한 회개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류순 감옥의 수용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2만 명 정도의 죄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275개 정도의 여러 가지 감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안중근 회사의 하얼빈 의사 관련돼서 체포된 사람은 8명입니다. 그 8명 중에서 4명이 불기소 처분이 되고 4명이 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봐서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는 안중근 의사의 1인 작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본인이 나는 한국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 또를 저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국 공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감옥에 있으면서 6번의 공판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용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검찰관을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미조부찌라는 검찰관이 있는데, 미조부찌가 처음에는 안중근 의사의 인품에 감화돼 가지고 아주 적극적이면서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동양의 열사는 틀림없이 사형받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가지고 억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본인의 그 자서전에서 미조부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안중근 의사 재판이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지만 마지막 재판이 2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형 언도가 나오고 최종 결론이 나온 재판인데, 이 재판에는 방청객들이 1000명 이상 몰렸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300명으로 줄여서, 원래 지방법원 재판장에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고등법원 재판장에 또 변경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죠. 당시 재판부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실권이 있는 데는 일본 외무성이었습니다. 고무라 주따로 외무 대신이 이 재판 있기 전에 이미 전문을 쳐서 사형을 시키라고 전문을 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받았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같이 채가구, 하얼빈 바로에서 한 10정거장 앞에 있는 채가구역에서 총을 쏘기로 했던 우도순 동지는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통역인 조도선과 유동화는, 당시 유동화 동지는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1년 반씩을 받았죠. 굉장히 이 재판이 예상했던 대로 불공정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은 형을 구출하기 위해서 형의 얼굴이 담긴 우표를 팔았는데, 그 우표 판 돈으로 영국 변호사 더글라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일본 재판소에서 영국 변호사를 못 쓰게 해서 일본인 관선 변호사를 2명을 산 거죠. 카마다하고 미즈노를 산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한국 사람을 재판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서기, 통역까지 전부 일본 사람들이 재판을 한 거죠. 불공정 재판이라는 걸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사형이 나오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마다라는 변호사는 어떻게 안중근 의사를 변호했냐면, 일본인 관선 변호사인데 여기는 청나라 땅이다, 만주는.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는 청나라에서, 청나라와 한국과 한청 조약으로 외교 치해법권이 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는 한국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미즈노 변호사는 안중근 의사는
3년 정도 형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거사를 치렀는데 이 하얼빈 거사는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일본의 사쿠라다몬 사건과 비슷하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사실 상식 밖의 변론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쿠라다몬 사건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쿠라다몬 사건이 일본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은 원래 일본이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쿠로부네라는 큰 거대한 배를 이끌고 동경만에 와가지고 일본의 통상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일본의 막부가 여기에 못 견뎌가지고 그 다음 해에 미일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막부가 통상을 계기로 해서 막부가 대신 실권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막부가 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미일 통상조약은 잘못된 거다. 존 왕 양이라고 일본의 천황을 모시고 서양 문물을 배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력 개화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치 유신의 핵심 멤버들이죠. 자력 개화파들이 막부파하고 계속 대립각을 진 거죠. 그래서 막부파의 두목인 이나우스케라는 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나우스케가 존왕 양이파를 100명 정도를 숙청합니다. 그 100명 정도 안에는 가장 일본에서 알려진 요시다 쇼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의 선구자인데 당시 29의 나이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존왕 양이파가 이 막부파에 보복을 하려고 계속 기회를 노리다가 이 나우스케가 사쿠라다몬을 행차를 하는 백주의 대로에서 이 존왕 양이파가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우스케를 현장에서 살해를 하죠.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쿠라다몬 사건과 하얼빈 거사 사건을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를 사형을 시키면 안 되고 3년 정도 형을 해야 된다고 미즈노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변론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안중근 의사가 5개월 동안 수용 생활하면서 안중근 의사 주위에서 검찰 조사 그리고 변호사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한테 감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리순 감옥에서 혹시 안중근 의사의 어떤 독립 부대들이 안중근 의사를 구출하러 올지 못한다고 해서 굉장히 경비를 강화했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또 사형을 또 빨리 시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쓰기 위해서 재판장한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당시 히라이시 재판장이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히라이시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사형이 빨리 집행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사형 언도 받은 소식이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한테 알려집니다. 그래서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의 재회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자, 다음에는 프랑스 신부와 죽기 며칠 전에 마지막 상봉했던 이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수의 입은 그 이전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홍요셉 신부, 홍석천 신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와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동생들이죠. 안정근, 안공근. 안중근 의사는 기본적으로
천주교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명의 신부로부터 국제정세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에 심취하게 됐느냐. 안중근 의사는 당초 맨 처음부터 만주로 가서 의병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젊었을 때 바로.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도중에 곽신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도 이제 프랑스 신부죠. 그런데 곽신부를 만나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침입을 해도 한국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당시에 교육운동, 애국개몽운동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나중에 또 만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애국개몽을 하게 된 계기가 프랑스 신부였죠. 그런데 프랑스 신부와 별도로 홍신부라는 사람과는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빌렘 신부인데 그 홍신부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황해도 지역에서 당시 동학당하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동학당이 뭐냐면은 일진회의 전신이죠. 그런데 이 동학당하고 큰 싸움을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의병들이 많은 군량미를 확보합니다. 동학당에. 안중근 의사는 그때부터 굉장히 그 전략에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군량미를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조정에서 탁지부의 어윤중 그리고 선해청의 민영준이 그 쌀이 사실 어윤중과 민영준의 쌀이기 때문에 그 쌀을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중근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윤중과 민영준이가 역적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프랑스 신부가 있는 성당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천주교와 인연을 맺고 가족들이 전부 천주교 신자가 되고 또 자기 마을 사람들이 많이 신자가 됩니다. 이런 천주교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신부하고는 개인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홍신부하고는 정이 깊죠. 홍신부가 사실 도마라는 세례명을 안중근 의사한테 영세할 때 준 신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류순 감독에서 수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안중근 의사가 일본 사람들한테 감화를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언도를 받고 2월 14일 날 사형언도를 받았으니까 3월 20일까지 약 40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40일간 기간 동안에 안중근 의사는 무슨 계획이냐면 동양평화론을 끝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한테 종이와 비단을 주면서 그리고 서예 기구를 주면서 글을 써달라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쓴 게 약 230여 점이 되죠. 그런데 지금 40여 점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일본의 어느 집안에 그 집안의 보물로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느 절에 보물로서 다 지니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230여 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40여 점이 나온 안중근 의사의 서예 작품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 공개를 한 거죠. 그 유목이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3월달, 2월달에 쓴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230점을 썼으니까 굉장히 다작이었죠. 사실 서예적 가치보다는 그 의미와 교훈이 중요한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낙관이 없었죠. 낙관이었기 때문에 자기 왼손, 손금이 나오는 왼손을 낙관으로 찍은 겁니다. 자, 그 주변 인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이 형무소장, 그 다음에 미조부치 감찰관, 구리하라 감옥소장, 간수, 치바 다나카, 그 다음에 아오키 부장, 또 손옥기 통역, 와타나베 서기, 그 다음에 간선 변호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법원과 그 감옥에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인품에 감복을 하게 된 겁니다. 감복을 해서 사형 당하는 사람한테 40일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한테 글씨를 써달라는 거죠. 안중근 의사도 입장에서 그렇죠. 본인은 지금 동양평화론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그걸 다 써줍니다. 그게 또 안중근 의사의 인품이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류순 감옥에서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류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해서 매장을 당하던 날 히라이시 고등법원 그 관사에서 위로 파티가 열렸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관련자들 25명을 모두 모아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한 거죠. 거기서 또 보너스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은 240원 쭉. 보너스가 240원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 자금이 100원 정도 있습니다. 그 당시 보너스가 240원이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거사 자금이 얼마나 적었는지 그리고 또 보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파티의 목적은 뭐냐? 또 그 파티에서 자기네들 2차 가구에서 기생 파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파티의 목적은 뭐냐면 이 관련자들이 혹시 안중근 의사한테 감화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정신적으로 뭔가 쇼크를 받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유이순 감옥에서 이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대립했던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유료 파티와 보너스입니다. 여기에 덩달아서 순종은 안중근 의사는 미치고 도덕 없는 자다. 우리가 장충당에서 그 명복을 성대히 빌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친일파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죠. 안중근 의사는 이걸로 봐서 유이순 감옥에서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의 선비입니다. 유이순 감옥의 공무원과 군인들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의 대표들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는 사무라이들이 할 수 없는 사무라이 적진에 가서 혼자 적장을 사살하는 건 사무라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 중의 정점입니다. 아무리 사무라이 정신으로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이해해도 안중근 의사의 그 사무라이 정신 플러스 안중근 의사의 그 인품 이거는 한국의 선비 정신입니다. 사무라이 정신이 아무리 높아도 이 선비 정신을 따라갈 수 없다. 선비 정신에는 어질 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무라이 정신이 아무리 지순해도 이 선비 정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중근 의사가 제대로 된 장소도 아닌 수용 장소에서 사형을 받은 그 몸에 일본 사람 하나하나의 작품을 주면서 또 거기에 자기의 혼이 깃들인 작품을 쓴 그런 장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유이순 감옥에서 한 사람의 선비가 수많은 수십 명의 사무라이들을 거기서 정신적으로 감화를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유이순 감옥의 수용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